네, 요즘 날씨 적당히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다가도 무섭게 내리치는 게릴라성 폭우, 또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상임이사님, 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이 게릴라성 집중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옛날에도 장마도 있었고 집중호우나 폭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집중호우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강수의 변화 경향을 보면은 강수의 수는 줄고 있는데 강수량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한번 내릴 때 집중해서 내리는 호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2000년대 이전보다 2000년대 이후가 호우 발생 일수가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국지성 호우 발생 평균 일수는 1913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1.6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2.2일 정도였는데 가장 최근에 2001년에서 2010년까지는 2.7일,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는 2.6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의 양을 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옛날보다 더 강해진 기온 차이로 인해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좁은 그런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붓는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시간당 뭐 20-30mm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가장 위험한 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 7월 15일 군산 선유도 폭우라든가 7월 16일 청주 지역에 쏟아진 호우 같은 경우는 시간당 90mm 이상의 초강력 폭우였었는데요. 당시 충청이나 전북 지역으로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이게 청주냐 선유도냐는 예측을 못했죠. 예. 왜냐하면 집중호우는 아주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 지역 예보는 2시간만 먼저 해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도 상당히 많이 내리는 비가 맞습니다. 이 정도로 몇 시간만 쏟아져도 물이 빠지지 않고 침수가 되고 하천범람이 일어나죠. 산간이나 계곡 등의 물이 뭐 갑자기 불어나면서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고요. 사실 뭐 2011년 저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나 뭐 이런 게릴라성 호우가 사실 몇 시간만 쏟아져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이 많이 발생하는 건 이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좀 취약 지구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지대 침수 지역이 뭐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축대나 옹벽의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농경지 폐수로 파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저수지 시골에 있는 작은 저수지 범람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촌 같은 경우는 축사 같은 경우도 게릴라성 폭우의 취약 지역으로 축사 침수라든가 시설 붕괴 그리고 가축 폐사 또 비가 끝난다면 전염병에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또 절개지라든가 대형 공사장의 붕괴 이런 데도 침수 피해에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걸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 45조의 8에 따라서 지정고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좀 평상시에도 집 주변에 산림 혹은 배수로 정비를 좀 해주고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정말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사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떤 좀 취약 지구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방 센터장님께서 아주 예. 소장히 잘 말씀드렸는데 보완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예.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은 아직 다짐이라든지 안전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에 이제 비탈면이라든지 경사지 이런 데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번 폭우에도 주로 그런 데서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연관 선상에서 보는 연약한 지반 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뭐 폭우에 참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옹벽과 축대가 있는데 옹벽과 축대는
흙을 지탱하기에는 참 안성맞춤인데 예. 거기에 물이 스며들었을 때는 수확까지 감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 구멍을 설치를 했는데 그 구멍이 막혀 있는 옹벽이라든지 축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아주 안전에 취약하지요. 사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네. 11일에는 건물 주변 옹벽 공사장에서 이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매몰된 이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11일 날 청주에서 안타까운 예. 소식이 들려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답사를 해서 예. 조사를 좀 하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지원을 했는데요. 비로 인한 사고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할 수 없었겠느냐. 꼼꼼히 찾아본다면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준비만 했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 당 현장에 맞는 수방 계획을 네. 참 꼼꼼히 세웠었더라면은 사고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수방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비탈면 흙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각도를 달리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현장에서는 그 기술적인 것을 좀 소홀히 해서 경사를 급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번과 같은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빗물이 좀 유입되지 않도록 그 비탈면이 있으면 상부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옆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이제 배수로가 필요한데 전문용어로 측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이제 측구를 설치하면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변면에 비탈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닐이라든지 천막 이런 것을 덮었더라면은 빗물 유입이 좀 덜해서 괜찮겠잖아요. 이 게릴라성 폭우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안전 시설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좀 그 사고 유형별로 취약 지구별로 몇 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예. 먼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토 사면이나 비탈면 네. 이런 데는 물하고 만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비닐로 덮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이 도로라든지 이러 되면 비탈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산사태가 나는데 산사태도 위험하지만은 낙석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낙석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미리 낙석을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비탈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옹벽이나 석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수압에 취약한 것이 옹벽과 축대입니다. 예. 그래서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한다든지 또 비가 왔을 때 지반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옹벽이라든지 축대 위에 중차량이라든지 건설 장비가 통행하는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예방법이고요. 또 옹벽이라든지 이런데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정말로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없는지 철저히 이제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 현장의 경우도 예. 종종 사고가 나는데요. 역시 수방 계획의 일환으로서 물이 침수가 됐을 때 빨리 배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양수기 이런 이제 장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 임시시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변형, 뒤틀림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면은 게릴라성 폭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중국 쓰촨성 산사태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도로를 만들고 또 도시를 개발하면서 산사태 취약 지역도 느는 추세 아닌가 합니다. 네, 이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산사태도 주의를 해야 할 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방센터장님 참 기억하기 싫은 불편한 네. 진실, 그 우면산에서의 산사태 그때 느낀 것은
산사태는 큰 위험이고 피해도 크지만은 예. 복구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스촨성 그 산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취약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런 곳에는 이제 사방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흙이라든지 잡목에 내려오는 것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사방댐 시설도 하고요. 이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 점검도 해서 미비 사항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산사태 취약지구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스타디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만약에 산사태 취약지구에서 주변에서 개발 사업이라든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 재해 영향성이라는 검토를 해서 저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폭우 위험성 좀 예보를 해도 이를 무시하는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좀 촉발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그 호우가 내렸던 7월 8일이죠. 예.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를 건너던 20대와 30대 그 관광객 2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농다리를 건너던 중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빠진 뒤 예. 급류에 휩쓸렸어요.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로프를 이용을 해서 물에 빠지는 한 명을 구조를 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한 100m 정도를 떠내려가다가 긴급 출동한 소방항공대 헬기에서 아주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는데 문제는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다리 일대를 순찰하던 의용소방대원이 이들을 건너지 못하도록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예. 건너지 말라 그렇게 제지를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 2명의 관광객은 뭐 거의 제지를 무시하고 농다리를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했던 건데요. 네. 이런 사례가 이제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방타산에서도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트레킹에 나섰다가 조난됐던 40대에서 한 50대 남녀 10명이 8시간 만에 이제 무사히 구조되긴 했는데 예. 사실 이 당시에도 그쪽으로 폭우 예경보가 내려졌단 말입니다. 특보가. 그러니까 산간 계곡 같은 경우 특히 계류혈성 폭우가 내리면 계곡물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이 일행은 호우특보를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예 그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도 놓고 이제 그리고 올라가서 트레킹을 하다가 보니까 일단 2개나 갖고 올랐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뭐 다 방전되다 보니까 연락도 두절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밤새도록 헤맸는데 가까스로 이제 산정상 부근 폐가에서 대피해 있다가 구조가 됐는데 한여름에도 저게 만일 그대로 방황하게 되면 거의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두 지역들이 다 호우특보가 발령된 지역들이었고 비가 많이 온다고 다 알려진 상태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고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독단으로 행동을 하다가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특보가 일단 발령된 상황에서는 안전요원이라든가 뭐 소방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지시에 정말 적극적으로 따르는 이게 이제 성숙한 국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안전 수칙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센터장님. 예. 아무래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미리미리 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또 호우가 될 때는 바로 강풍이 되게 동반을 해요. 그래서 창문이라든가 시설물도 좀 고정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고 아무래도 저지대 침수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기예보라든가 예. 재난방송 같은 거 좀 들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축대나 옹벽은 아까 아주 박구병 예, 이사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하천에다가 차량 주차 저는 그것만은 정말 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사님께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려서 번복성이 있습니다만은 예. 농경지 주변의 배수로 정비, 특히 그 잡초 제거 이거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산촌 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사태가 집안이 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 나무를 전지하고 난 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벌목된 나무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 물과 같이 씻겨 내려와서 수로를 막고 그로 인해서 수로가 변형되면서 산사태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묶어 놓는다든지 사전에 이제 다 산 밑으로 내려놓는 산촌 마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도시의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뭐 담장이라든지 축대 이런 것들은 우선은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울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기울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 좋겠고, 이제 침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단독주택이라든지 해서 보게 되면은 하수도에 생활 쓰레기로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배수 불능에 의해서 침수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수구의 그 배수구라든지 맨홀 뚜껑에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들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청소를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 점검을 해서 스스로 조치하실 수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 좀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거나, 네. 점검을 하는데 정말로 위험성이 시급하다 이럴 때는 119라든지 응급조치 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좋고요. 예. 자세한 안전수칙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V조선 재난특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